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30살 결혼 2년차가 되는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여지껏 연애할 때같이 잘 지내왔어요. 특히나 저희 부부의 특성상 양가 어른들 간섭도 받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혼생활 분위기를 더 오래 만끽할 수 있었네요. 양가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저희 부부가 신혼생활은 미국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9년 전쯤에 유학을 왔다가 눌러앉은 경우고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러 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경우는 유학 비자를 유지하면서 근처에 있는 교민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랑 처음 만난 것도 제가 공부만 하다가 한국이 그리워서 찾아간 한인타운에서 처음 인연을 쌓아가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인연이 닿아서 1년여간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마저 오가게 되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둘이 살면 평생 다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잘못이 크겠네요. 신랑이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고 돈도 잘 벌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그 직장에서 남편의 영주권까지 도와준다고 했고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민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도 학업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도 직장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2주일 일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양가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다 끝내버리고 왔으니 그 일정이 엄청나게 빠듯하고 정신없었습니다. 처음 뵌 남편의 부모님은 그냥 인상 좋으신 평범한 분들이라는 첫 인상이었습니다. 신랑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을 한 번도 들어갔던 적이 없어서 부모님과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재회를 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들 하시면서 옆에 꼭 붙어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집착이 그 정도로 심하신 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신랑도 당연히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이다 보니 애틋해서 그런 건 줄 알았죠. 7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살았으니 저도 사실 남편이 어머니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된 뒤 미국으로 다시 출발하는 공항에서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엄마가 차라리 아들 따라서 미국에서 같이 살까 물어보시는 게 그냥 하시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도 엄마가 와서 살면 결혼도 안 했지 하면서 받아치는데 그냥 농담으로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님께 꼭 한번 놀러 오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구경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국 수속을 밟고 들어가는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길래 오랜만에 본 가족하고 얼마 시간도 못 보내고 다시 멀어지니 얼마나 아쉬우면 저럴까 싶어서 저도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행기에서 남편이 저한테 조금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껴들어서 딱 잘라서 놀러 오시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 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저러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궁시렁거리고 있으니 남편이 안쓰럽게 보이는 것도 잠시고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공부하러 온 뒤로 너만큼은 아니지만 부모님 오랜만에 만나 뵙고 온 거라고 너만 부모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만 부모님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작작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와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는데 제가 앞으로 평생을 의지해야 할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이는 것도 싫어서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강하게 나온 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에는 남편이 딱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진작에 그때 마마보이인 걸 알렸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두고 봤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왔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와서부터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로 벌벌 떨게 되었고 저도 그 비싼 등록금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허접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불만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신랑이 거기서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미국도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건지 한인타운에서 일을 해야 할 젊은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젊은 한인들이 많이 모자란 곳이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포분들은 자기 사업체의 직원을 굳이 한국 사람을 쓰고 싶어 하셨어요. 덕분에 남편이 대우도 좋고 돈도 잘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영주권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유행병 때문에 참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비싼 돈 내고 듣는 수업의 질이 떨어진 건 둘째치더라도 남편이 다니는 가게 사정 또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해준다고 해도 서류 문제나 여러 가지 수속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됐고, 그로 인해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 모두 남편의 월급에서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유행병이 심해지니 덕분에 이민국 업무가 마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이 갈수록 남편이 다니는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문을 닫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냥 가게가 망해버린 거면 어떻게 기회가 있었겠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남편네 사장이 세금 문제로 일을 크게 만든 게 이민국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참 억세게도 운이 없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미국에 정착하려던 꿈을 접어버리고 저희들은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 이민 생활 실패한 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영주권이 불투명해지면서 결혼하면서 미국에 정착을 위해 가져왔던 자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보다 환율이 조금 올라서 환차로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2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과 물가를 생각하면 전혀 돈을 번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살 신혼집을 구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귀국하고 저희를 가장 반겨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렇게 기쁜 일이 따로 없으셨겠죠. 반겨주신 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정착하는 걸 목적으로 만나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결혼 2년 만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시작도 못 해보고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오히려 영주권도 나와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오며 가며 해도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집을 사게 되면 시부모님께서 놀러 오셔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당장 다시 만나서 반가운 건 이해는 하지만 무조건 잘 왔다고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건 다 학력으로 인정을 받아 좋은 조건의 회사에 곧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지만 대학 졸업까지 포기하고 미국 생활 평생을 바쳐 일한 곳이 따지고 보면 그저 동네 구멍가게였던 신랑은 학력도 경력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직장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살았다고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영어 선생님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짝 불만스럽게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는데 어머님은 무작정 우리 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중고등학생 때나 해줘도 먹힐까 말까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고 나를 세울 수가 없으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는 애한테 용기를 주지는 못할 망정 기를 죽이고 있냐고요. 저는 기를 죽인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했더니 너 잘났다며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고 말하고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살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는 저는 친정에서 남편은 시댁에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친정으로 혼자서 돌아가고 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전화를 한 건가 싶어서 받았더니 말끝마다 엄마가 물어보라는데 하면서 별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혼집을 구할 때 친정에서는 돈을 얼마나 더 해주신다니 제가 취직하기로 한 곳에 자기가 일할 곳은 없는지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다느니 돈은 얼마씩 받고 일하는 거냐 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마마보이인지도 몰랐는데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만 봐도 한숨이 나와서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식당을 하나 운영하셨다는 것이었고 신랑이 거기서 서빙일이라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미국도 그랬지만 한국도 그 시국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는 건 저도 익히 듣고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가게도 당연히 같은 상황이었겠지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고 뉴스에서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직의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총체적인 구인난이라는 소식까지 들었는데요. 차라리 시부모님이 하는 가게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데서 일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 일을 나가기 시작한 지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이 돈 한 푼 가져온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데 설마 돈을 떼먹으시려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살 집을 구한 상황이었고 돈이 조금 모자라서 양가의 지원을 똑같이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없으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요즘 중고차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가 이번에 차를 바꾸게 된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거의 모든 돈이 묶여버리게 되면서 차값을 낼 돈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주시겠지 싶었던 남편의 월급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일한 지 2달이 다 되었는데 돈은 언제쯤 주시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돈을 어떻게 받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살 집을 해주시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공짜로 일을 해줘도 모자라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제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더니 우리도 이제 집도 생기고 자리도 잡았으니 부모님들께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 월급이 얼마인지 말 안 해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인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살 때 시댁에서만 돈을 해줬냐고 친정에서도 똑같이 해줬는데 그 돈을 왜 시댁에만 갚아야 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그 돈을 왜 못 받아오냐고 좋은 말로 할 때 2달치 월급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자꾸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데 돈을 어떻게 달라 그러냐. 그럼 이번 달까지는 안 받기로 한 거니 안 받겠다. 다음 달부터 받아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대신 저도 100번 양보해준다고 말하고 첫 달치는 그래 용돈 드린 셈 치자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치 월급은 꼭 받아오고 그 월급 받으면 요즘 어머님 가게 같은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당장 그만두고 다른 데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깨갱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저는 회사에서 시어머니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아야 했습니다.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일부러 끊었는데도 끈덕지게 전화가 오길래 아주 난감했어요. 정말 포기를 모르고 수십 통의 전화를 거시더군요. 잠깐 짬이 생겼을 때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어른이 전화하는데 안 받고 개기냐고 성질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비상계단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부터 언성을 높이면서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왜 잘하고 있는 우리 아들 기를 죽이냐. 아들이 부모 생각해서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더니 남편 보고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했던 말까지 꺼내시면서 모처럼 아들이 부모하고 그동안 같이 못 보낸 시간을 보내겠다는데 네가 뭔데 가족의 화목함을 깨트리려고 하냐고 온갖 심한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듣다가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눈치는 보였지만 그 길로 회사에 조퇴 신청을 해서 어머님 가게로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들어오는 저를 보고 흠칫 놀랐는데 어머님은 놀란 기색도 없이 저를 보자마자 저 망할 것 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게까지 찾아간 건 더 길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어서란 것도 모르시고 제가 무슨 사죄를 하러 온 건 줄 착각하시고는 잘못을 해서 어른들한테 잘 보이러 왔으면 손에 뭐라도 들고 오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며 제가 그렇게 예의도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걸 미리 알았다면 결혼도 안 시켰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간 말을 그냥 뱉어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사과하러 온 줄 아셨냐고
어머님이 아들을 아직 더 품어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소원 들어드리러 온 거라고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당당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그렇게 계속 품고 살라고 말이죠. 미국에서 정착하려는 모습에 자립심이 강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엄마 품을 못 떠나는 햇병아리라면 그냥 엄마 품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고요. 신혼집에 들어간 돈은 양가에서 똑같이 들어갔지만 어머님이 아드님 월급 한 달치 떼먹은 만큼 저한테 더 지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 들어간 돈만큼 돌려드릴 테니 집은 제가 갖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집을 왜 네가 갖냐고 또 노발대발 하시길래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그럼 집값의 반을 이달 내로 저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도 집 해준다고 대출을 더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직장도 없는 남편한테 그만한 대출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남편 쪽에서 집값의 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고 한 말이었습니다. 현실을 좀 봤으면 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히 그 돈을 못 만든다는 계산이 섰는지 시어머니가 쩔쩔매기 시작하더니 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그깟 집은 네가 가져가라고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능력도 안 되는 아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이렇게 놓치게 된 거 평생 후회할 거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고 저 혼자 얼마나 잘 살 수 있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저건 말하는 꼴 좀 보라며 성질을 내셨고 남편은 옆에서 구경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더 시간 끌 필요 없이 빠르게 이혼을 결정한 게 잘한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었네요. 그 길로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 짐을 집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도 없이 제가 빼놓은 짐을 보고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혼을 결심한 게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멀뚱히 보고만 있냐고, 그 짐 들고 니네 엄마 품으로 썩 꺼지라고 하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짐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남편을 엄마 품에 반품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의 일입니다. 또 회의 중인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끊어버리니 저번과는 다르게 또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냐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세상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뭐하니 많이 바쁘니 하면서 제 눈치까지 보시면서 말이에요. 왜 전화하셨나 싶어서 먼저 시어머니가 물어보실 만한 질문을 생각해서 제가 먼저 집값 드리기로 한 건 그달 말까지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 받고 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랍니다. 아무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머님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 아들이 이민생활 실패하고 나서 혼자가 되면 앞으로 웬만해서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어머님이 평생 아들을 품고 계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옆에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렵게 꺼내는 말씀이 결국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서 그가 못해줬던 걸 해주고 싶다 보니 자기가 더 유난을 떤 것 같다면서. 제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니 아들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나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큰소리 친 것도 다 눈 감아줄 테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아들하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또 제가 큰소리를 쳤네,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네 하면서 무조건 제 잘못이고 그걸 다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져주고 다시 남편과 합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결국 제가 모든 걸 품고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안 봐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드님도 어머님 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고 어머님도 남편 말에 순종하고 어머님 말에 복종하는 며느리를 보실 자격이 있으시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화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몇몇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민 생활에 실패한 남편이 수입이 적어지니 그걸 견디지 못해 남편을 버린 여자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더라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우리 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모습을 높게 사서 오히려 응원을 해줬을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 부모님 먼저 챙기는 효자 아들이면 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 곁에서 평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땐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지만 말이에요. 집 문제도 직장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으니 한동안은 저는 최선을 다해 저희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